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웃풋 시리즈 이제 6부작 중에 첫 편 OX직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부법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초졸, 지금 이제 그 당시는 국졸인데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는 없어졌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의 공부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라든지 OX집에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OX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성인 공부에서 좀 잘못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문제집도 좋고 뭐 OX집도 좋아요. 두 군데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원리를 체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일단 8번, 9번 뭐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5. 그 다음 경복궁의 동쪽의 사직이 서쪽의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이런 지문이 있다. 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일부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문제 해설을 가지고 똑같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공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경복궁 근정전에도 그다음 정도전이 지었다 이런 부분에 형광펜도 칠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들 형광펜 밑줄 뭐 동그라미 이런 걸 막 표시를 해두세요. 근데 이런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 자체를 외워버리는 공부 방식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조금이라도 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꼬아서 내면은 틀려버리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OX집으로 내가 남들보다 또는 남들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뭔가 성적은 그만큼 안 나오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화면을 또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졸, 초졸 변호사님, 이민영 변호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공부 방식이에요. 문제집이라든지 OX집에 내가 맞는 부분을 이렇게 아랫줄을 긋는 거예요. 내가 뭐 중요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밑줄 치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해보신 방법일 텐데, 근데 이분의 공부법의 핵심은 다음 부분에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득을 못하신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보면 동쪽의 사직, 서쪽의 종묘 이렇게 이제 윗줄을 그어놨는데 이 지문이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 해당 부분이 틀렸다고 인식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점은 어느 부분이 과연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아웃풋이 빨리 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캐치하면은 답을 1초 만에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의 사직, 서쪽의 종묘 보통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에 윗줄을 치는 게 이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맞는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줄을 치면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맞는 말이다라고 인식할 것들은 노란색으로 줄을 쳐봤고 틀린 부분을 파란색으로 줄을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오늘 공부할 때 뭐 경복궁의 동쪽의 사직, 서쪽의 종묘는 틀렸고 좌묘우사의 원칙이라는 게 궁궐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 기준에서는 서쪽의 사직, 동쪽의 종묘가 배치돼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다음에 이걸 풀 때 특히 뭐 백지복습법이라든지 안 좋은 어떤 공부법 아웃풋 방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다음에 이걸 볼 때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고 어떤 부분을 내가 떠올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 객관식 공부에 있어서는 잘못된 단어군의 배열 중에 그 단어군의 배열 중에 이상한 거,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고 아웃풋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개념과 어떤 논리를 순서에 따라 적는 게 아웃풋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내가 동쪽의 사직, 서쪽의 종묘라는 걸 봤을 때 머리를 띵 두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쓰신 방식이 뭐예요? 바로 윗줄, 아랫줄이죠. 이게 되게 시각적인 게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크게 유리하거든요. 내가 맞는 지문은 다 밑으로 줄을 치고 틀린 부분만 위쪽으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뭐가 시험에 나오고 올바른 아웃풋을 뭘로 하면 되는지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어떤 그 쟁점 노트 복습법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부 고수분들이 자기만의 아웃풋 방식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윗줄, 아랫줄이라든지 쟁점 노트라는 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차관을, 원리를 조금 체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제가 설명드린 것 중 핵심이 뭔가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실 때 머리를 자극하고 내가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답을 떠올려 보고 상상하고, 이런 작업이 아웃풋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에 해답을 미리 도출해보고 미리 연습하는 것, 이게 아웃풋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얼마만큼, 연습을 얼마만큼 하시는가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다음 화면을 한번 또 봐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하나 더 드릴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아웃풋이 충분히 되면은 머리로 제가 아웃풋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글을 굉장히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줄글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미지나 색상, 위치 이런 건 되게 외우기 쉽거든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이미지로 정리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왼쪽이고 위쪽이 북쪽, 밑에가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좌묘 우사의 원칙이라는 거는 왕의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요. 경복궁에 앉아있는 왕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동쪽은 거꾸로 뒤집어서 서쪽이 되겠죠. 이분한테는 왼쪽이 되겠죠. 그렇죠? 좌쪽. 그 다음 오른쪽은 우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동쪽과 서쪽이 왕한테는 반대라는 거예요. 경복궁에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종묘는 사실 왕의 기준에서는 왼쪽에 있고, 그다음 서쪽에 있는 사직은 왕의 기준에서는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지만 좌묘, 우사의 원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어떤 이미지 내지는 단어군의 배열, 또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어의 순서겠죠. 이거는 구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남기기 위해서 또는 남겨져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쓴 도구가 바로 그 초졸, 국졸 변호사님이 쓰신 방식이 뭐였다고요? 윗줄과 아랫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법을 택하실 때는 또는 익히실 때는 원리를 정확하게 캐치 못하면 그게 내게 안 되고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이 제가 길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좀 돌려보시면서 그 어떤 여러분들이 기적,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거는 그 한 분만 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조그만 방법들이 뒷받침돼서 그런 기적의 어떤 밑거름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기적의 방법을 한번 체득해보시고 그 원리까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서 나에게 더 맞는 어떤 형식들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공부에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아웃풋 시리즈는 5편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진짜 성적이 직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